하겠습니다. 자, 다 쓴 객체 참조를 해제하라. 아니, 왜 해제하라는 건데, 예, 그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차차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C 언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C 언어.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포인터에서 많이 무너지던데, 저는 무너지지 않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상당히 그때도 이제 포인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때도 막 그 메모리를 사용하고 해제하는 거 그 부분이 참 어려웠는데 자바에서도 그런 게 있나 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C나 뭐 C++처럼 메모리를 직접 관리해야 되는 언어를 쓰다가 자바처럼 가베지 컬렉터를 갖춘 언어로 넘어오면서 훨씬 더 편리해졌는데 왜 이렇게 객체 참조를 해제를 해줘야 될까? 그리스는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메모리 관리를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비지 컬렉터가 존재하지만 아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신경을 어느 정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문제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핵심이죠. 메모리 누수입니다. 근데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배경 지식으로 하나를 발표하기에는 제가 볼 때 한 20분 넘게도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티클을 짜로 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일전에 그 형주님도 한번 설명해 주셨듯이 그 정도만 알아도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따로 읽고 이 발표를 한번 더 보셔도 되고 아니면 완전히 이해는 안 하셔도 네, 그렇게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첫 번째랑 두 번째 아티클 굉장히 잘 쓰여진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잘 확인하시고.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조금 그 글쓴이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 아티클 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한 곳은 설명하고 또 한 곳은 뭐 가비지 컬렉터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조금 혼동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비지 컬렉션은 한마디로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할당한 메모리 중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부분, 즉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비지 컬렉터는 그런 시스템이나 라이브러리를 지칭하는 겁니다. 즉 그런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 주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비지 컬렉션은 프로세스나 메커니즘을 의미하고요. 가비지 컬렉터는 가비지 컬렉션을 실제로 실행한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가비지 컬렉터가 가비지 컬렉션 프로세스를 알아서 수행한다. 즉, 가비지 컬렉터가 가비지 컬렉션을 알아서 수행해 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GC,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말하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비지 컬렉션을 안다고 가정을 하면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가비지 컬렉션이 해주는 것 말고도 우리가 따로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스탑 더 월드라고 이거는 사실 몰라도 되긴 하는데 알고 가면 좋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하기 위해서 JVM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즉, 가비지 컬렉션이 실행될 때 스레드를 제외한 그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하는 스레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레드가 작업을 멈춥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을 실행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조금 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는 것, 즉 이런 그 가비지 컬렉션 성능을 하는 게 바로 스탑 더 월드 타이밍을 줄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줄이면 프로그램이 점점 더 빨라지겠고, 그 다음에 메모리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비지 컬렉션의 메모리 누수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것은 메모리 누수가 뭔가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제가 정의를 해준 거고, 그냥 뭐 객체를 살려둔 상황에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메모리 누수가 어디서 발생하냐?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스택, 캐시, 리스너 또는 콜백. 네, 여기서 발생하는 경우를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모리 누수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생되는지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 책에서 소개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책에 나와 있죠? 스택. 그대로 제가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이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푸시와 팝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푸시는 그냥 추가하는 거겠죠? 네, 팝은 네, 그대로 요소를 빼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사용했을 때 메모리 누수는 어디서 일어날까? 자,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저희가 구현한 거 스택을 사용한다고 합시다. 자, 푸시로 일단은 한 4개 정도 요소를 넣고 다시 그것을 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시다. 자, 이게 스택이 다시 커졌다가 다시 팝하는 과정에서 꺼낼 때 가비지 컬렉터가 회수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추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푸시를 하면 여러분들 하나씩 값이 추가가 됩니다. 당연히 i를 푸시하는 거기 때문에 0, 1, 2, 3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자, 팝을 하면 그대로 빠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엘레멘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사이즈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팝은 제대로 되고 있는데 참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택의 그 객체들의 다 쓴 참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객체에 대한 참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즉, 다 쓴 참조가 뭘 의미하냐면, 객체에 대한 참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객체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네,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참조는 가비지 컬렉션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메모리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객체에 대한 참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 참조가 여전히 존재해서 가비지 컬렉터가 그 객체의 메모리를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 닷슨 참조 때문에 네, 닷슨 참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필요하지 않는 데이터를 계속해서 메모리에 유지시켜서 프로그램 성능 저하나 리소스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보시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레멘트 배열로 저장소 풀을 만들어 원소들을 관리한다. 배열의 활성 영역에 속한 원소들이 사용되고 비활성 영역은 쓰이지 않는다. 문제는 가비지 컬렉터는 이 사실을 알 길이 없는 데 있다. 그렇죠. 가비지 컬렉션은 이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직접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해주냐? 여기서 저희가 팝에서 하나만 추가해 줍니다. 널이라는 과정을 하나만 추가해 줍니다. 네, 기존에는 저 초록색 밑줄 표시에 있는 코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저 초록색 밑줄 든 코드 하나만 추가해 줬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 자, 그대로 푸시는 네, 그대로 똑같이 지워지겠죠? 근데 이제 팝을 이용할 때 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엘리멘트가 완전하게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참조를 다 사용했을 때 널 처리를 하면 가비지 컬렉션 대상이 되므로 네,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죠. 모든 객체를 할 때 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만 해야 됩니다. 네. 다 쓴 참조를 해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효 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고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네, 널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정리문 제가 한번 싹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언제 예외적인 경우냐? 맨 아랫줄 밑줄을 보시면 자기 메모리를 직접 관리하는 클래스라면 프로그래머는 항상 메모리 누수에 주의해야 한다. 즉 자기 메모리를 직접 관리하는 클래스에 한해서 예를 들어 앞에서 저희가 사용했던 스택 같은 경우가
직접 메모리를 관리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또 그런 게 뭐가 있냐? 뭐 수동 참조 해제, 컬렉션 내부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어레이 리스트나 해시 맵 같은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그 내장 메서드가 알아서 저기 약간 오타가 있는데 네, 메서드가 알아서 호출하면 자동으로 참조가 해제됩니다. 왜 해제되냐? 내장 메서드 안에 널이라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구현된 코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왼쪽에 보시면 네, 해시맵에서 클리어를 직접 찾아보시면 이렇게 널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해시맵이나 어레이 리스트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널을 해줘야 되는데 내부 내장 메서드에 이미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여러분들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장 메서드에 널이 구현되어 있지 않으면 직접 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제 리무브가 어레이리스트 리무브를 사용하시면 네, 이것도 자동으로 너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참조가 해제된다는 뜻은 이미 내장 메서드에 널 처리가 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특히 배열이나 뭐 컬렉션들을 사용할 때는 내장 메서드에 널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메서드가 내부에 널 처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스택처럼 직접 널처리를 해주시고 그 외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코프를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네, 사용해 주시면 네,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귀찮게 어떻게 널을 해야 되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네, 하시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너를 할당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미 내부장 메서드에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 스택을 알아봤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캐시입니다. 캐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우님 거를 많이 참고했는데 여기에 보실 때 어, 메모리 누수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네, 객체 참조를 캐시에 넣어두고 객체를 다 쓴 상태로 한참 그냥 놔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역시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때도 또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해결책을 알기 전에 저희가 참조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알고 가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 스트링이 아니고 스트롱입니다. 스트롱 레퍼런스라고 기본 참조 유형인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널 해준 시점부터 인스턴스는 가비지 컬렉션 대상이 되고요. 서포트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식으로 한다면 메모리가 부족하면 인스턴스는 가비지 컬렉션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크 레퍼런스라고 메모리에 관계없이 인스턴스는 항상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즉 어떤 레퍼런스, 즉 참조 유형이 뭐냐에 따라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 언제 되는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게 이제 해결책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은 특히 마지막 거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거가 위크 레퍼런스라고 해서 메모리에 관계없이 인스턴스는 항상 가비지 컬렉션의 대상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활용한 게 위크 해시맵 맵입니다. 그래서 캐시를 사용할 때 위크 해시맵 위크 해시맵을 사용하시면 캐시에 있는 객체에 대한 참조가 약한 참조로 유지되므로 해당 객체가 다른 곳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가비지 컬렉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객체에 대한 캐시를 구현할 때 객체에 대한 강력한 참조를 유지하면 그 객체는 캐시가 존재하는 한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 수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크 해시 맵을 사용하면 캐시에 있는 객체에 대한 참조가 약한 참조로 유지되므로 해당 객체가 다른 곳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가비지 컬렉션 대상이 돼서 네, 메모리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캐시의 해결법은 위크 해시 맵으로서 약한 참조를 사용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리스너와 콜백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합니다. 네,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색 줄만 보시면 됩니다. 리스너와 콜백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전에 정의된 동작을 실행하는 객체입니다. 뭐가 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벤트를 대응하기 위한 거죠. 리스너와 콜백이. 자, 근데 문제는 컴포넌트에 대한 참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컴포넌트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도 가비지 컬렉터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입니다. 언제? 리스너와 콜백에서. 그런데 일전에 저희가 캐시를 배울 때 네, 힌트를 얻지 않았습니까? 약한 참조를 사용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참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위크해시 맵을 사용하셔서 키에 대한 약한 참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터가 해당 키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되지 않을 때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으로 유리할 수 있고요. 다만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리스너나 콜백이 예상보다 조금 약한 참조이기 때문에 일찍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리스너 콜백을 사용하는 동안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이 강한 참조 한 곳 정도는 네, 두셔야 네, 가비지 컬렉션이 너무 저희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에서 대응하기 전에 사라지는 경우를 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총 세 가지 경우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아쉽기 때문에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저희가 사실 이러한 해결법들을 다 알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코드를 짤 때 이 모든 경우를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나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는 할 때 그 모든 코드를 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여기는 뭐 약한 참조가 됐나? 뭐 여기 강한 참조가 됐나? 뭐 여기는 캐시를 사용하나?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왼쪽에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에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메모리가 어디서 누수되는지 쉽게 한눈에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구 같은 경우는 뭐 이클립스 메모리 애널라이즈 툴 같은 경우도 실전에서도 기업이 사용해서 메모리 누수를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여기 네, 배민에서도 메모리 누수를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 글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가비지 컬렉터의 원리나 뭐 이런 것들 확장되는 개념도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쭉 알아봤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저희가 다 쓴 객체를 참조해라에 대해서 배웠고요. 왜 다 쓴 객체를 참조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런 것을 어디서 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다쓴 객체를 참조하라는지 세 가지 경우를 알아봤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봤고 그리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실전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